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유식 30송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해요. 그래서 말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행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점인가, 우리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 말라식하고 관련돼서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3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233페이지에 유식 5송에서 7송까지가 자아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말라식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현장 스님 여기요. 다음은 제2능변이다. 이 식을 말라식이라고 이름하나니 그것에 의지해서 유전하고 그것을 반연한다. 사량하는 것을 자성과 행상으로 삼는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넘겨보세요. 진제스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라한가에 이를 때까지 조건에 의지하는 이 식은 제2집식이다. 이러한 식은 그 본질이 집착이다. 예. 여기서 앞에 현장 스님한테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 아레아식에 뭔가 의지해서 발생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말라식의 기본 기능 자체가 사량하는 거, 요모조모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거다. 이제 여기 좀 보이죠? 넘겨보시면 진제스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집착이다. 본질이 집착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영어로 된 거, 이거는, 버머를 보고 이제 영어로 옮겨 놓은 건데, 한번 로빈슨 역 한번 보실래요? 아라한의 지위에서 그 반전이 일어난다. 저장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장식을 대상으로 삼고 마음이라고 불리는 식이 작용하는데, 이는 지적 작용을 구성한다. 예. 또 로빈슨 역, 코츠부터 밑에 볼까요? 그리고 그것은 아라한에 도달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만화식은 저장식을 바탕으로 하고 저장식을 대상으로 갖는다. 만화식은 본질적으로 사고작용이다. 예. 그럼 오송에서 만화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앞에 현장 스님이 한 것도 저장식을 바탕으로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쭉 와서 하나는 진제 스님은 집착이다, 본질이. 또 앞에 현장 스님은 계산하고 따지는 게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다 이랬는데, 또 여기 로빈슨 여기 보면 거기도 저장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다고 했고 지적 작용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아른말이라고 해도 좋고, 코츠미토는 같은 얘기네요. 예, 오송이 만화식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육송 한번 볼까요? 현장 스님 거 235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하니 곧 아치와 아견과 아울러 아만과 아에이다. 및 다른 촉 등과도 함께한다. 진제 스님 거요. 네 가지 번뇌와 연합되어 있다. 무지, 아견, 아만, 아에. 이 식은 오염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는 중성이다. 로빈슨 거요. 아견, 아치, 아만, 아의 네 가지 번뇌와 함께 하는데 이들은 불순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중성이다. 또 밑에요. 그것은 항상 네 가지 번뇌와 연합되어 있고 이들은 오염되어 있지만 무기다. 네 가지 번뇌는 아견, 아치, 아만, 그리고 아에다. 예, 그 다음 7송 볼까요? 유부무기에 포섭된다. 생겨난 것에 따라서 매인다. 아라한과 멸절전과 출세도에서는 말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라한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멈춘다.
또한 무심정에 들어가서도 완전하게 멈춰진다. 출세간도를 얻으면 완전하게 멈춰진다. 태어난 곳에서 온 것과 함께하고 접촉 등도 마찬가지다. 아라한과 멸진, 칠토간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화식은 촉등과 같이 연합되어 있으며 태어나는 영역에 따라서 같은 성질이다. 아라한에 담겨 있는 이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억압된 식의 상태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출세간도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만화식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일 앞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이거 제가 했을 때 이거를 만화식을 생각식이라고 옮겨놨는데, 이후에 제가 그 생각식이라고 하니까 이거 박사 논문 쓸 때 저희 지도교수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지도교수님이 생각이 어째 무의식이냐 이래갖고 계속 논을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래도 제가 고집이 세서 그랬는지 아무튼 영어로 thought consciousness가 제가 안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러게 thought consciousness를 하지 말고 그냥 자아의식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아의식이라고 바꿨습니다.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서 생각식을 자아의식이라고 한번 바꿔가지고 오송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마음작용은 자아의식이라 불리며 저장식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작용한다. 자아의식은 또한 저장식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고 저장식을 자아라고 착각한다. 자아의식은 계산하고 생각하는 작용이 그 본질이다. 네. 이 오송에 이제 앞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그 만화식 설명한 거 우리 대충 읽었는데요. 오송에서는 이제 자아의식이 우리가 나다. 지금 사실 항상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사성제 보면 첫 번째 뭐예요? 고진멸도 했을 때 가장 기본 틀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자각하고, 고통이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해야지, 알아차려야지. 고통을 알아차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그 치유라든지 아니면 변화나 아무런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성제 하면, 고성제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전 원래 그 종교가 불교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불교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다가 아함경 보는데 삶이 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20대 때 유행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인데, 거기에서 뭐에 탁 꽂혔냐 하면은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예요. 거기에서 탁 꽂혔었거든요. 너무나 노래가 절절하다 좋아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날 계속 하다가 삶이 고다. 그 명제에 그냥 또 가슴이 탁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하고 좋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인연을 거쳐서 출가를 했고, 종교도 물론 바꾸고 출가를 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웬만큼 살았다고 느꼈을 때, 어느 날 제가 최초로 이제 자초월 심리학 강의를 하고 뚝 오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뿌듯하면서 아름다운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봤더니 제가 더 이상, 항상 제 18번이었거든요.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가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그 노래가 취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러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삶이 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쭉 가다가 어느 날 또 저녁에 강의를 하고 석양에 쭉 가는데, 어찌 삶이 공가, 어느 날 제 안에 딱 떠오르는 게 삶이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사는 날이 이렇게 나한테는 선물인데 삶이 고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이 고다 뭐 이게 이제 그렇다고 삶이 고다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와닿고 또 제가 어느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 학생이 느꼈을 때 저처럼 굉장히 20대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가지 아쉬운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 전 2시간 특강에서 절망이란 단어가 안 나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저하고 공감을 하면서 뭔가 제 강의에서 제가 자기 나이 때 뭔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뇌했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꼈는데, 근데 제 강의 속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안 나왔다. 이 말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진멸도 했을 때 제가 그때 많은 책들을 봤을 때 그때는 삶이 고다라는 게 참 와닿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삶이 고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와닿지가 않아서 출발부터 이건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게 뭘 거냐.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또 삶이 선물이다면 어떤 사람 뭐예요? 고에 지금 한가운데 있는 사람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공감 안 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뜻이 또 뭘까? 가장 공통적인 게 그랬을 때 고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친 고일 수도 있고 격정적일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미세한 영역에서일 수도 있고 또 뭐죠?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겠는데 가장 괜찮은 설명이 고에 대한 자각 괜찮다 이 생각에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또 다른 이제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뭐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는 자 1단계에서는 고에 대한 먼저 자각이 있어야겠다. 자각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 그 고에 대한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고 두 번째가 뭐죠? 근본 원인이 아집이잖아요. 그죠? 집착.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바로 그 집착의 가장 뭐라 그러죠? 원형이라 그래야 되나요? 원질이라 그래야 되나? 뿌리라 그래야 되나? 그것이 지금 이 만화식이라는 거죠. 이 만화식인데 그러면 이 집착의 가장 원흉인 원뿌리인 이 만화식의 도대체 출현이 언제 출현하느냐 이거죠. 만화식의 출현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여기에서 어성에서는 이걸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출현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자유롭고 싶고 우리가 그토록 뭐예요? 우리가 이 해방되고 근본 고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뭔가 깨닫고 싶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 자아의식 아집인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데 이 오송이 이제 바로 그거를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장식을 상대로 나온다 이랬거든요. 저장식이 뭐냐 이거죠. 아레아식이요. 저장식이 뭐죠? 저장식을 보고 그걸 저장식의 주체를 보고 그게 이제 나다라고 생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하지 말고 우리 경험 속에서 생각해 보죠. 그냥 우리의 경험 속에. 자, 책은 이제 그만두고 자, 아레아식을 바탕으로 만화식이 출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경험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초발심시 변정각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초심을 잃지 말아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 관련이 있어요. 왜? 초심일 때는 나라는 아만이 자아의식이 안 나오죠. 초심일 때는 어때요? 처음 경험할 때는 굉장한 호기심하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거기에 뭐 나다 하는 어떤 걸 일으키질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일으켜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보살님, 음식 잘한 보살님하고 식당에 대번 갔더니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 나오면 먹으면 했는데 이 보살님 뭘 살피냐면 이게 뭐 맛이 어떤가 재료를 뭘 썼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 집에 뭐 연구조사하러 온 게 아니었고 우린 단지 뭐예요? 함께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그 음식을 보고 이 집은 양념을 어떻게 썼고 뭐 이러더라고. 뭐예요 이 사람이? 이미 경험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착이 있는 거죠.
우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소유권을 투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너십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처음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지만 내가 반복해서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가 안다 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거 벌써 안다. 그거 이러면서 벌써 뭘 준비하죠? 평가, 판단, 진단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있는 그대로 보질 않는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경험이 아닌 거죠. 경험 대신에 뭘 해요? 판단하고, 그죠? 사량하는 거, 이게 사량이 계산하고 따지고 사량하는 게 이게 만화식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 기능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가 많은 관계가 굉장히 크게 다치죠. 그냥 몇 번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사귀다가도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무의식적 전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 판단하니까 그다음에 실증 나서 또 새로운 거거든요. 늘 처음에만 새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집이 뭐냐 했어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경험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래요. 온들에 대한 착이라고 그래요. 오온에 대한 착. 오온에 대한 착이잖아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간자세 보살께서 오온이 공한 순간에 일체 고액, 일체의 뭐예요? 고통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또 금강경에도 보면 저는 뭐 금강경 뭐 굉장히 뭐 열심히 그 처음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했는데 하고 나면 제가 뭘 했는지 또 뭐 아는지를 맨날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금강경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금강경의 한 키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살이 안욕 따라 삼약삼교리를 이룰 수 있겠냐, 성취하겠냐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아의식. 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경험하지 말라. 그냥 무감각하게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험을 하되 뭐예요? 굉장히 늘 그 자체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뭐가 생기죠? 습관이 생기죠.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안다라는 이런 것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떤 편견이나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게 소유권을 투사한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 사랑할 때. 둘이 사랑하면 처음에는 막 너무 가슴이 떨리고 뭐 신선하고 새롭고 근데 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이 식는 시점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요즘 뭐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랑하니까 그냥 경험이 좋잖아요. 좋은 경험이야. 그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애착이 생기는 거죠. 뭐? 바로 소유권을 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갑자기 그 상대가 그냥 그 상대를 그냥 두면 뭐 계속 사랑의 경험을 체험하면 되는데 경험이 좋으니까 갑자기 내 거다 이렇게 돼요. 내 남자다, 내 여자다 이러는 순간에 뭐죠? 그 사랑의 신선함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 구속이 생기면서 그 경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험을 늘 이 신선하게 늘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경험해서 좋으면 그냥 계속 그 좋은 걸 좋다라고 안 된다는 거죠. 꽃을 보고 좋으면 꺾어버린다든지 그럼 꽃은 시들으니까 종국에는. 그죠? 아니면 뭐 꽃을 보고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즐겼으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때가 되면 지는 그 자체도 아름답고 또 다시 피고 이렇게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속성이 있냐 하니까 내 것으로 이제 착하려는 게 돼요. 그 뭐 12연기의 설명도 그렇고 뭐 쭉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 집착을 한다는 건데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사랑이 그냥 경험인데 그 경험을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걸로 갈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싸우고 뭐 때리고 죽고 뭐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든지 그걸 그냥 경험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신선한데 늘 새로운데
그 경험에 자아의식이 내가 경험돼. 심지어 우리가 관념도 그렇잖아요. 토론해요. 정치 얘기해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식탁에서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끼리 일 없이 싸워요. 그렇다고 선거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본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얘기하다가 왜? 그냥 우리가 의논하고 논의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어디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닌데 그 사상,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거에 소유권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 거기에 하나의 굉장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험할 때는 어때요? 거기에 너, 나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공유하잖아요. 그죠? 주객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놀이처럼 내가 누구하고 놀고 내가 놀고 네가 놀고 둘이 논다가 아니라 그냥 놀이 속에 빠지듯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소유권이 투사되는 순간에 경험이 있는 게 더 이상 경험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아의식.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그렇게 전자동으로 굉장한 습관으로 그렇게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보는 거면 이제 여기 이 5송에서 7송까지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잘 보고 물론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 잡지 말라는 거죠. 그냥 생멸을 하게 두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진행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6송 보세요. 자아의식은 항상 자아가 영원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믿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착각하는 현상과 자아에 대한 무지, 아만, 자아에 대한 집착된 사랑과 연합되어 있다. 자아의식은 또한 정신적 접촉, 주의, 느낌, 개념화, 의지의 작용과 연합되어 있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도 도대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 바로 4가지로 작동한대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4가지예요. 아만, 아예, 아견, 아치입니다. 4가지 번뇌. 저는 처음에 이해할 때는 자아의식 따로 있고 4번뇌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자아의식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혼돈이 많이 왔는데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 기능이 그냥 4번뇌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만, 아예, 아견, 아치다. 아만이 뭐냐?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우월감, 열등감이 전형적이죠. 우리는 아만 하면은 우월감만 내 잘났다. 이런 것만 아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못났다고 하는 것도 아만이지. 사실 그 못났다는 이면은 어때요? 굉장히 잘났다는 그게 깔린 거죠. 또 굉장히 누군가가 몹시 잘났다고 엄청 그래도 또 밑바탕에 가면 어때요? 못났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났다는 거의 그림자는 못났다는 그 열등감이고 못났다는 열등감의 그림자는 뭐예요? 잘났다는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어떻게 드러나냐?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주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못하고 소나타 타고 동창회를 갔는데 옆에 저 동창 하나 보니까 0.1한 차를 타고 왔다.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약간 우쭐해지고 여유가 많는데 갑자기 다른 동창이 에코스 끌고 오니까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상대적인,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이 뭐예요? 잘났거나 못난 거라면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본성이 뭐예요? 진짜 어떻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일어나는 그런 열등감, 우월감, 이게 전부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자아의식이 언제 발동되나?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된다? 비교하는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2차, 3차 뭐 일어나겠어요? 비교해서 부러워하거나, 그죠? 또 질투하거나, 또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간질까지 하고. 그 밑바탕이 들어가 보면 뭐겠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상대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5차, 10차 무수한 그런 많은 어떤 번뇌망상을 많이 유발하죠. 근데 가장 왜 근본 번뇌라고 했냐면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 아만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거기에 자아의식이라게 나다 하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아만 아예입니다. 그 나에 대한 사랑이 뭐가 문제야? 셀프로. 이거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다. 상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완전 내 중심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냥 자기를 사랑하되 뭐요? 더불어서 함께 그냥 서로 상대도 배려되고 상대 존재도 인식된 가운데 사랑은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상대 존재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이 아예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아의식이 존재. 그 차이가 뭐겠어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자기 중심적 사랑이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뭐예요?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게 안 오면 어때요? 화가 나거나 공격성이나 미움이 발동되죠. 불선심소가 일어나죠. 그죠? 미워지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불건강한 감정이. 그게 자기 중심적 사랑이니까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자아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 아해합니다. 그 다음에 악연이요. 나에 대한 견해요. 자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거지. 이거 무의식적인 전제들. 뭐 지가 감히 나한테.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이거 유식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놀라운 거는 뭐예요? 그 부부간에 약간 외도 관계일 때 내가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 내 사랑에 상처를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자아의식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한참 처음에 모르다 이게 대화 중에 쭉 하다 보면요. 그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대화를 해서 들어가 보면 지가 감히 나르게. 내가 진데 어떻게 했는데. 지까짓 게 감히. 내하고 살아가 지가 인간 다 돼가고 저게 지 잘난 척하지 저게 저렇게 하네 날 배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의식에 많이 깔리고 있어요. 어떤 보살님은 사리암 기도 갔다가 내려오면서 실컷 나온 전체한테 기도 잘하다 내려오면서 또 한이 안 풀려가 X 미친놈 죽일놈 막 이렇게 해서 내려온대요.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그렇게 보면 뭐냐 하니까 바로 그 악연 물론 아에도 들어가 있겠죠. 아마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그때의 이 감정이 뭐냐 할까요? 아마일 때 나에 대한 어떤 그 견해, 어떤 전제, 그러니까 지가 나를 감히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거 말고도 뭐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악연 물론 뭐 이렇게 교학적으로 보면 뭐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점이 무지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악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치가 나오죠. 나에 대한 무지. 우리 자기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우리 무지가 뭐겠어요? 착각이?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날마다 죽는 걸 보는데 아니죠. 그래도 겉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속에 약간만 무의식만 들어가면 바로 이 자아의식 때문에요. 우리는 굉장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실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오온의 생멸, 오온의 어떤 연속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색수상행식 뭐죠? 촉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적 흐름이 그냥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완전히 바뀌지 않겠어요? 거의 죽다 살아가지고 한순간은 굉장히 막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조금 건강해지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죠.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적인 어떤 그 생명체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렇게 새를 키웠었는데요. 주인이 새를 이렇게 잘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그 애완용인데요. 그러니까 키울 때에 새 이렇게 부리가 날개가 이렇게 정도 자라면 좀 잘라주고 이렇게 손 발톱인 새 뭐죠? 발톱인가요? 그것도 좀 잘라주라 해서 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좀 이렇게 냅둬 봤더니 날개가 길어지면서 잘 나니까 새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갑자기 새가 고집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새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잘 날아갈 수 있다면 자르기보다 내둬서 밖에 내보내서 날아가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새 자체는 그런 종류가 아니니까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좀 잘라주니까 다시 아주 유순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어떤 육신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 수행할 때도 내 육신의 어떤 감각이나 변화를 놓치면 그런 현실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럴 때 결국 어떤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육신이 온이 무너져도 사대가 흩어져도 내가 우리 속담에 조금 죄송스러운데 우리 고향의 안동 옛날에 어른들 좀 촌스러운 예인데 똥이 먼저 나온 게 발표지만 사람이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이고를 자아의식을 내 존재를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옛날에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약화된다 그러나 또 눈이 좀 점점 멀어진다든지 또 귀가 약간 이렇게 우리의 감각이 조금 둔화되면은 그거를 잘 감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도 저절로 대단히 도를 안 닦아도 저절로 순화가 일어날 텐데 기억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때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하고 경험 속에 잡혀 사니까 과거 기억 속에 살든가 미래의 어떤 환상에 살다든가 어느 부분들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치는 거죠. 내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내 있는 그대를 함께 이렇게 같이 못 나가서 그런데 만약에 같이 하면 굉장히 굳이 수도라는 게 필요하겠냐. 제가 제 얘기가 또 될까봐 여기 적어왔어요. 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도 증멸. 돌을 닦는 거, 돌을 닦아서 이걸 번뇌를 멸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마음에 버리는 게 원래 고요해가지고요. 그게 멸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그래서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래. 본래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제일 정진인데 이 말이 그 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아레아식하고 만화식 제7식의 관계를 비유를 하기를요. 성유신론에 보면은 바닷물하고 파도하고 관계를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어때요? 파도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오는 파도가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럴 때 이것이 이 7식이다. 파도가. 얘는 뭐예요? 얘가 8식이다. 아리아식이다. 얘가 있는데 어떤 조건요? 기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음으로써 얘가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일어났을 때 냅두면 어때요? 반드시 이 파도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생멸하게 돼 있다. 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생했으니까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일어날 때 이거를 막 유지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이 제2, 제3이 막 파장이 되는 거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일어났을 때 그게 감정이든 뭔데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하지 않으면 위를 가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그냥 쓰러지게 돼 있다.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당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이 내라든지 내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어난 거에 대한 나의 어떤 2차, 3차의 어떤 대응 방식이나 반응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제2, 제3에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것들을 변개조 50장에 나중에 되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숙제하셨어요? 2주간이니까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이따가 질문 시간에 내면에 어린아이 보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해보실 건 뭐냐면 4번 내 알아차리게요. 내가 언제 나라고 하는 아집이 작동하는가? 아만, 아의, 악연, 아치. 요것이 작용할 때 거기에 내 자만심, 내 이고가, 내 아집이 바로 그 순간에 작동되고 있다. 그걸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 다음에 2차, 3차 번뇌로 가면 뭐 화가 나고 뭐 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요거 미리 이제 잊어버릴까봐 미리 숙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작업, 이 속에 바로 자아의식이 살아서 명맥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자아의식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뭐든지 경계에 촉하고 그런 거기에 주의가 가지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예요? 변별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의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오변행심소 아마 앞에 시간에 아리아식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